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간만우가 지난 18일 거래 재개에 나섰습니다.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간만우가 최종 승소한 결과인데요. 간만우가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 재개에 성공하면서 간만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제 번복이 된 건데 간만우 상장 폐지 번복 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간만우의 거래가 정지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당시 간만우는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회계년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간만우에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간만우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18년 9월까지 기재정정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진행된 정리매매 기간에 간만우의 주가는 6,170원에서 408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10월 5일 간만우가 신청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 간만우가 2019년 1월 문제가 됐던 2017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정정 제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한 간만우는 2019년 2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야 했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3일 간만우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간만우의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화되면서 지난 18일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을 기준가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네,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소가 지금 소송에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간만우의 정리매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정리매매에 따른 피해 관련 소송 제기를 준비하던 간만우 주주들은 상장 폐지 번복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피고를 거래소로 특정하고 법무법인과 상담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은 지난 17일 주주 대표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무법인을 만나서 사건을 검토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간만우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피해자 주주 대표로 후속 대응을 준비 중이신 그 주주 대표 양장민 대표로부터 사건 검토를 의뢰를 받아서 간만우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법무법인은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서 현재 이 사건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자의적 남용이 금지되고 특히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 및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위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그 대상 기업의 절차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간만우의 경우 개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장 폐지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 측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간만우가 진술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간만우의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검토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네, 해당 부분은 정병무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강현 변호사님이 관련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간만우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 측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거래소가 간만우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상장 폐지라는 부당한 결정을 함으로써 주주들은 부득이 적립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적립매매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주주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고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의견서를 전달받은 지난 17일까지 245분의 주주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도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달 내로 법무법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인 주주분들은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 근본이 최초이고 현재 한국거래소의 입장에 비춰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소송 전 단계 내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 자체가 번복됐던 사례도 처음이고요. 이에 따라 거래소가 이제 소송이 직접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처음일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간만후의 상장 폐지 번복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판결이 선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인용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거래소가 적극적인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당시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량권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범위가 손해액의 몇 % 수준까지 내려지는지는 향후 또 다른 상장사와 거래소 사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번복된 간만우와 관련된 이야기 이소연 기자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